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주로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사고하고 그리고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의 사고하고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화학 물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은 색깔이 투명하고 냄새가 없어요. 어떤 물질은 색깔이 투명한데도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물질은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되는 화학 물질들이 유출, 누출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의 양상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잠시 이슬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대체적으로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유출, 누출이 발생을 했다. 그렇죠. 유출, 누출이 발생했 경우에,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죠. 독성 물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화성 관련되어 있는 물질, 뭐 기체, 액체 포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독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유해성들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화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화재 및 뭐예요? 폭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화학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톡식한 물질들은 건강상의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또 어떤 것은 톡식하면서, 화재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톡식 플러스 익스플로전, 폭발 관련되어 있는 것. 그렇죠. 또는 톡식하지는 않지만 화재 폭발과 관련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chemicals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를 인지하고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취하는 대응 방법들도 굉장히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 도대체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리적인 위험성,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유해성, 환경에 대한 유해성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일 물질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 물질이 두 개 이상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혼합 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 관련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물일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경우에는 보시면 브릿지 프린시플, 브릿지 가교 이렇게 가교 원리라고 있죠. 그래서 희석 관련되는 것, 희석 관련되는 것, 그러니까 혼합물이 유해성이 가장 낮은 성분보다 동등 이하의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로 희석이 되면 그렇죠. 되면 아래의 방법으로 우리가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배치 관련되어 있는 것, 배치. 원화물의 제조 배치 유해성은 같은 제조업자에 의해서 생산 관리되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유해성, 그렇죠? 동일한 유해성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 부분들도 있고요.
또 concentration, 농축이라고 하죠. 농축. 혼합물이 우리 카테고리에서 구분 1로 분류가 되고 혼합물 내 구분 1로 분류되는 구성 성분의 농도가 감소가 아니고 증가되는 경우 있죠. 예, 증가되는 경우 새로운 혼합물은 별도의 시험 구분 없이 구분 1로 분류한다라는 것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에서 하나의 독성 구분 내에서 네 삽이라고 있어요. 네 삽.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세 가지 혼합물에서 혼합물 A와 B가 동일한 유해성 구분에 속한다는 거죠. A와 B가. 그렇죠? A와 B가 동일한 유해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있죠. 예, C, 혼합물 C가 가지고 있는 독성학적 활성 성분의 농도가 A와 B의 중간 정도, 혼합물 A, B의 중간 정도다라고 하면 뭐예요? 라고 하면 혼합물 C는 A, B와 동일한 유해성 구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혼합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혼합물 있죠.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B가 있을 때에, 그렇죠? 각각 혼합물은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에 C의 농도와 성분 A의 농도는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격 원리 브릿지 프린시플에 의해서 혼합물은 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유해성 관련되는 것을 이런 원리에 통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계 농도라고 해서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요. 자, 있죠? 유해성 관련이에요. 예, 유해성 관련해서 유해성, 위험성은 없죠. 예,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그리고 수생 환경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한계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계 농도, 컷오프 밸류예요. 컷오프 밸류, 컷오프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되어 있을 때 이것을 혼합물에 대한 급속 독성을 판단하는 기준 구분 1에서 3까지는 한계 농도가 0.1%, 0.1%죠. 구분 4는 1%, 1%. 그리고 피부 부식성, 자극성 1%, 심한 눈 손상, 눈 자극성 1% 이렇게 되어 있죠. 수생환경 볼까요? 수생환경. 환경 유해성 중에서 수생환경이죠. 수생환경. 급성 구분 1, 그리고 만성 있죠. 만성 구분 1. 급성 만성 구분 1은 0.1%를 한계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성 구분 2부터 해서는 1%죠. 이렇게 합류하고 이 이상으로 합류하고 있을 때에 무엇이 뭐하다? 유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 판단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유해성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화관법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기준에서 타법에 의해서 이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적용해서 제외되는 타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있죠. 원자력 안전법 그냥 방사성 물질 이렇게 방사성 물질 있죠. 그렇죠? 하나씩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자고요. 약사법 관련해서 뭐예요? 의약품 및 의약 외품 관련되는 것 있죠. 마약류 관련되는 것, 화장품 원료 있죠. 화장품 원료. 그리고 농약과 원재, 비료,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에요. 식품 첨가물, 그리고 사료, 화약류 있죠. 자, 그 다음 화약류 있고, 그 다음 관련되는 것 쭉 보게 되면 군수품 관련되는 것, 건강기능식품이 있죠. 의료기기, 독성가스, 독성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독성 가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확인이라든지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그리고 PPE, 개인보호 착용과 관련되는 것,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것, 취급시설 자체 점검 등 관련되는 것,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 지정 및 관리 기준, 화학사고 대응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안전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14번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 농업, 유기식품 관련되는 것 추가되었는데요. 유기식품, 비식용유, 유기가공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유기농, 어업자재, 허용물질 이런 것들도 그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기준은 왼쪽에 있는 관련되는 고시사항에 있는 거예요. 고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위물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법에, 위험물에 대한 취급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뭐에 둔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우선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화물관리법에서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의견이 상충될 때 무엇을 우선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기준을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되어 있는 취급기준 관련되는 기준을 우선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열 물질에 대한 것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 보시면 물리적 위험성 16개, 그렇죠. 16개 있고, 그리고 건강 유해성 관련되는 것 있죠. 건강 유해성 관련되는 것 10개, 그죠. 그리고 환경 유해성 관련되는 것 2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그림 문자에 대해서 분류되는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위쪽에 가게 되면 첫 번째, 폭발성 물질이에요. 폭발성 물질 관련되는 게 있죠. 그래서 폭발성 물질은 구분 1에서 5까지는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폭발의 폭발,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여러분, 픽토그램은 우리 이제 그림 문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있죠?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이 그림 문자예요. 그렇죠? 영어로 픽토그램. 자, 픽토그램. 픽토그램 관련되는 것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의 모든 용기예요. 크든 작든 상관없죠. 예, 모든 용기. 예, 모든 용기에서 반드시 뭐가요? 경고, 표지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must. 예외가 없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이죠. 뭐가 있죠? 첫 번째, 명칭, 물질의 명칭. 그죠? 두 번째, 이렇게 그림 문자가 있죠. 그림 문자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시그널 월드라고 그래요. 시그널 월드. 신호, 뭐 위험, 경고 이런 것 있죠. 그리고 네 번째, H코드. H코드 H는 여러분 하자드의 약자예요. 하자드. 유해위험 문구. 다섯 번째 뭐가 있나요? P코드죠. P코드. P코드는 precautionary의 약자예요. 예방 관련되는 것.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공급자 정보. 이렇게 여섯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고 표시가 우리 사업장에 반드시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죠? 반드시. 자, 용기가 커요. 그죠? 근데 용기가 작아요. 네, 작은 용기에도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작은 용기면 이 전체 넣으면 너무 작아서 글씨가 너무 작아지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작은 용기에서는 4번, 5번 빼고 나머지, 예, 그죠? 예, 나머지 1번, 2번, 3번, 6번 사항만 기재해서 표시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준은 100g 그리고 100ml 이하 이런 기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중요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관련되는 그림 문자 관련되어 있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하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폭발성 물질 구분 1에서 5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자체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온도, 압력,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폭발성 물질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화성
가스 있죠. 인화성 가스 구분 1, 그리고 자연 발화성 가스 같은 경우에 그림 문자 픽토그램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픽토그램을 여러분 읽을 때는 불꽃으로 읽으시면 돼요. 스스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불꽃, 그때 불꽃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것이고, 위쪽 거, 폭발의 폭발, 폭발의 폭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렇죠? 자, 인화성가스 관련되어 있는 것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도씨 표준 압력이에요. 20도씨 표준 압력, 있죠? 101, 3kPa 있죠? 표준 압력. 1atm 얘기하는 거겠죠? 1atm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1atm. 우리 보통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탠다드. 그래서 뭐 STD 포인트 이렇게. 1atm에서 공기와 혼합하는 것이죠. 공기. 우리 대기 중에 있는 공기예요. 공기와 혼합해서 인화 범위에 있는 가스와 인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MSDS 몇 번에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9번에 뭐가 있나요? 물리 화학적 특성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가게 되면 인화 범위 또는 폭발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뭐 LEL 그죠? 뭔가요? UEL off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LFL, UFL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upper flammable level, limit 이렇게 보면 되겠죠. 리밋 한계니까 리밋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EL과 UEL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범위가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를 온도라고 봐요. 온도 보고요. 농도라고 보고요. 그럼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나요? 쭉 상평도 곡선처럼 이렇게 되어서 되어 있는 것 있죠. 온도가 있고. 자, 여기가 LEL, 여기가 UE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인하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CST 해가지고 땅땅땅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stoichiometry concentration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폭발할 수 있는 폭발 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EL 이상, LEL, UEL 이쪽 이 범위에 있게 되면 폭발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와 혼합을 해서 인화 범위에 공기와 혼합이었을 때 공기 플러스 뭐예요? 인화성 가스 또는 뭐 자연 발화성 가스 등등 그렇죠? 이렇게 혼합된 것이 이 범위 사이에 있게 되면 그렇죠? 있게 되면 위험한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점화 에너지가 탁 이렇게 부과되게 되면 우리가 익스플로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연소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이제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화범 있는 가스와 54도씨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스스로 발화하는 가스, 이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인화성 가스, 자연 발화성 가스라고 하고 인화성 가스 구분 1에 대해서는 어떤 심볼을 사용한다고요? 불꽃 관련되는 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에어로졸이 있죠. 에어로졸 구분 1에서 2까지 마찬가지 불꽃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로졸의 경우에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이라든지 유리, 플라스틱 용기,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액가스를 충전하는 거예요. 필링하고, 그리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서스펜션 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서 액상 또는 가스상의 폼, 페이스트, 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 장치를 갖춘 것이에요. 여러분, 모기약처럼 분사하는 것 있죠? 예. 그런 형태의 분사 장치를 갖춘 것을 에어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1에서 2까지는 마찬가지 불꽃 인화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게 되면 이제 산화성이라고 나오죠. 산화성 구분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픽토그램 그림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형상으로? 원이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원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예요? 불꽃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이 있죠. 예, 원. 이것을 여러분 oxidizing, 또는 뭐 oxygen, 여기에 O initial 있죠. 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이제 불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읽을 경우에는 어떻게 읽냐 하면 원 있고 위에 뭐가 있나요? 불꽃. 예, 원위의 불꽃,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위의 불꽃,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원은 oxidizing, oxygen의 산화. 그죠?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물질,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화재라든지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뭐예요? 이런 산화성이 있는 물질들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 물질에 더 잘 연소되게, 더 잘 찰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해서 대표적으로 조연성 물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 그렇죠? 자체적인 위험성은 없는데 화재가 났을 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형태로 보시고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연성, 그렇게 보시고. 자, 고압가스가 있어요. 고압가스 있고요. 그림 문자 보시게 되면, 고압가스 그림 문자 보시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 그 가스 실린더 생각이 나죠. 실린더. 그래서 읽을 때는 가스 실린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가스 실린더. 종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액가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스 실린더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분들이 있죠. 그죠? 압축가스는 구분 1, 액화가스 구분 2, 그리고 냉동액화가스 구분 3, 용액가스 구분 4.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내용을 보게 되면, 고압가스는 20도씨 200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이죠. 게이지 압력.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나요? 압력계라는 것이 있죠. 압력계. 여기 이렇게 배관이 이렇게 있고, 배관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뭐 메가 파스칼, 이렇게 나와 있죠. 문구들 쭉쭉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압력 보시면 되겠죠. 그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나 액화되어, 그리고 또 냉동 액화된 그런 가스 네 가지 얘기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아래쪽 가게 되면 이제 인화성이 나오죠. 인화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화성 관련되어 있는 것 좀 크게 해볼까요? 인화성 있죠. 인화성 액체 관련되어 있는 것. 마찬가지 불꽃이라고 있죠. 불꽃. 그렇죠. 예, 불꽃. 불꽃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인화성 액체 구분 1에서 뭐까지? 3까지 볼 수 있어요. 인화성 고체 같이 갈게요. 동일해요. 그렇죠. 단지 페이즈가 액체냐 고체라는 것 있고, 그리고 구분 1에서 2까지 불꽃, 그리고 문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 1에서 3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액체 같은 경우에 한번 의미를 보게 되면,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의를 보게 되면, 표준 압력에서 1atm 보시면 되죠. 표준 압력에서 인하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다. 60도 이하인 액체를 우리는 액체라고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구분 1에서 3까지는 뭐예요? 그림 문자, 불꽃 그림 문자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은 고체라죠. 고체로서 마찰에 의해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좀 반응성이 뛰어난 물질들 지금 이제 나올 텐데요. 보시게 되면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 뭐예요? 구분 1에서 2까지는 폭발의 폭발 그림 문자 사용한다. 볼 수가 있고요. 구분 2에서 6까지는 뭐예요? 불꽃이네요. 그렇죠? 예, 불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보세요. 구분, 좀 특이한 게 있죠? 구분 2, 여기 구분 2 이렇게 두 번이네요. 틀린 것이 아니고, 구분 2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폭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특정 조건에서는 인화에 대한 위험성, 그죠? 해서 불꽃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의미를 살펴본다면 자기 반응성 물질 볼게요. 열적으로 불안정
거예요. 안정하지 않죠? 그리고 산소 공급이 없어요. 그렇죠?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 고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별도의 뭐예요? 산소 공급 없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네, 산소 공급 없이, 네,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라고 지금 이렇게 자기 반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이제 비로포리리키에 대해서 자연발화성 액체라고 되어 있죠.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구분 1은 뭐예요? 불꽃 그림 문자 사용한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보시고. 자연발화성 액체죠. 같이 할게요. 자연발화성 고체. 네, 구분 1. 불꽃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연발화성 액체와 자연발화성 고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몇 분이요? 5분? 5분? 5분 안에 발화. 그죠? 5분 안에 발화. 키워드죠.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액체를 자연발화성 액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고체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네, 동일한 조건에서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라는 것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 발열성 물질이 있어요. 자기 발열성 있죠. 그래서 구분 1에서 뭘까요? 구분 1에서 2죠. 구분 1에서 2 네, 자기 발열성은 이렇게 불꽃 그림 문자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 믹스처 포함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 발화성 물질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기 발화성 물질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외다. 자기 발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5초, 5초 이내 관련되는 것, 5초 이내, 5초 이내 스스로 발화하는 물질, 이것들은 제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 발화성은 가장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 발열성은 플러스 알파 t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열의 축적에 의해서 그렇죠. 축적에 의해서 스스로 발열하는 것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반응성 물질이 있죠. 물반응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인데 뭐예요? 심볼을? 불꽃 심볼을 사용하네. 기억하시고요. 네, 불꽃을 사용하네. 보시고. 구분 1에서 3까지, 구분 1에서 3까지는 이렇게 불꽃 그림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의미를 보게 되면 물과 상호작용하여 자연 발화하거나 이산화가스의 양이 위험 수준으로 발생하는 고체 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하고 만나지 않으면 노말해요. 특별한 어떤 유해 위험성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뭐예요? 독소가 물질이나 아니면 자연 발화성 관련되는, 그리고 인화성 가스의 양이 위험한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험한 수준. LEL 설명드렸죠? 예, LEL, UEL 관련되는 것.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범위에 드러나게 되면 이제 위험한 수준인 거죠. 그렇죠? 예,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또는 폭발로 전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화성 관련된 게 또 있죠. 위쪽에서 산화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언급이 되었죠. 한번 되었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래서 산화성은 oxidizing 이렇게 표시하죠. oxidizing liquid, oxidizing solid 같이 할게요. 이렇게. 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산화성 액체 구분 1에서 3까지는 원위의 뭐예요? 불꽃, 원위의 불꽃 사용한다라는 거죠. 산화성 고체 볼까요? 구분 1에서 3까지 마찬가지 원위의 불꽃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특성은 모든 산화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예,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거죠. 그런 액체 또는 뭐예요? 그런 고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산화성은 굉장히 심플해요. 심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그 다음 볼까요? 폭발의 폭발이 있네요. 폭발의 폭발. 구분 1에서 2는 유기가산화물 폭발의 폭발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구분 2에서 6은 뭐예요? 불꽃 그리문자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불꽃. 한번 보세요. 구분 2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좀 특이하죠? 네, 구분이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네요. 결국 이거 사용할 수, 그죠? 사용, 또, 이걸 문자 동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산화물은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주로 사업 현장에서는 게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게시제, 이니시에이트, 또는 촉매, 이렇게 게시제 관련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개 혹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에 의해 치환된 과산화수소 유도체인 이가의 O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구조일까요? H, O, O, 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과산화 수소 되어 있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 수소 원자가 치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치환. 네, 이것이 다른 유기원을 치환된 그런 액체, 고체 유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클리비지 돼요. 클리비지가 쭉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클리비지 되면은 이렇게 두 개로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라디칼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학적 반응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동일하게.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1톤의 제품을 만드는데 5일이 걸려요. 예, 1톤의 제품을 만드는데 5일이 걸려요. 1톤의 제품을 우리는 만들어요. 근데 5일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 5시간이 걸려요. 어떤 거 선택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반응을 빨리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기가산화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금속 부식성 물질이에요. 부식성 물질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그림 문자 한번 보게 볼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 부식성 관련되는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어, 왼쪽에 이렇게 그림 문자에 나와 있죠. 금속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손바닥 이렇게 있죠. 예, 손바닥. 이거 뭘 대표할까요? 피부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속을 대표하는 것은 금속 부식성,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피부는 피부 부식성, 케미컬 번 이래서 화학적 불상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겠죠. 금속 부식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피부 부식성 이렇게. 그래서 금속 부식성은 여러분 분류 표시에서 어디에 속했죠? 금속 부식성은 물리적 위험성, 그죠? 물리적 위험성에 들어갔죠. 피부 부식성은 어디에 들어가요? 건강 유해성, 건강 유해성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식성 그림 문자는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우리 분류 표시에서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림 문자가 바로 뭐예요? 부식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 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사 부식성 물질은 구분 1에 대해서 이 심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림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가게 되면 건강 유해성 관련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10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급성 독성 있죠. 급성 독성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급성 독성, 급성 독성 구분 1에서 3까지, 구분 1에서 3, 1에서 3까지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 해적선 아시죠? 해적선. 네, 옛날 해적선에 보면 이런 깃발들 막 나오고 있죠. TV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해골과 Y자형 뼈예요. 그렇죠? 아니죠? X자형 말 그대로 뼈 이렇게 되시겠죠? X자형 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1에서 3까지 해골과 X자형 뼈 사용한다. 구분 4는 감탄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감탄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피부 부식성, 자극성 관련되는 것이 있죠.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구분 1 이런 그림 문자 사용한다. 구분 2는 감탄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의미를 잠깐 보게 되면요. 피부 부식성은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비가역적이니까 세포가 괴사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케미칼이 떨어져서 표피에서 진피, 그리고 피하지방, 또 모세혈관까지 쭉쭉쭉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피부 세포가 괴사되는 것이에요. 다시 리턴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피부,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성 관련돼 가지고 있죠. 자극성은 피부에 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가역적이라는 것은 피부에 시험 물질이 4시간 동안 내출되었을 때 회복이 뭐예요? 가능한 그런 손상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손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호흡기 과민성이에요. 호흡기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분 1은 건강유해성 사용한다 볼 수가 있고요. 피부 과민성 있죠. 피부 과민성 구분 1은 뭐예요? 감탄보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유해성 그림문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호흡기 과민성의 경우에는 물질을 흡입한 후 발생하는 기도의 과민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과민증. 피부 과민성은 물질과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알러지 반응이죠.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암성이 있어요. 발암성 관련되는 것. 발암성 물질, carcinogenicity 해서 발암성 물질 구분 1, 2, 구분 1, 2, 구분 1, 2는 건강유해성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생체세포 변이원성이라고 있죠? 생체세포 변이원성. 구분 1, 2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건강유해성 사용하는 것이고 또 아래쪽에 생식 독성물질이라고 있어요. 생식 독성물질. 구분 1, 2 같은 경우에는 건강유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CMR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CMR. 여기 carcinogenesis C 그리고 germ-cell mutagenicity M 그리고 reproductive toxicity에서 R 이렇게 그렇죠. CMR 물질은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관리하니까 건강 쪽에서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하니까 CMR 물질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그 의미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발암성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이 있는 것 물론 이제 구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관련되는 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또 M 물질, 자손이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은 뭐 유전학적으로 해서 DNA 수준에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R 물질, 생식 독성 물질 관련되는 것 있죠. 이것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에 대한 유해 영향을 일으켜서 태아의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식 독성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표적 장기 관련돼서 해서 마찬가지로 건강유해성 심볼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표적 장기 독성물질 1회 노출, 그래서 싱글 익스포저 해서 구분 1, 2까지, 1, 2, 구분 1, 2, 1은 건강유해성 사용한다. 구분 3은 감탄보호 사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죠. 반복 노출, 구분 1, 2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건강유해성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흡인유해성 쪽이 있죠. 흡인유해성 관련되는 거 구분 1, 2는 건강유해성 그림 문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흡인유해성은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토에 의해서 기관이라든지 하부 호흡기계, 폐라든지 아니면 폐포 쪽쭉 라인 가는 쪽, 그래서 화학적 폐렴이나 다양한 단계의 폐 손상,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허분 유해성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유해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간단해요. 두 가지. 그래서 수생환경, 있죠. 수생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수생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오존층 유해성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급성 구분 1, 그리고 만성 구분 1, 2까지는 환경유해성 그림 문자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의미를 잠깐 살펴본다면, 급색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생 생물의 생활 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에 물질 또는 혼합물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존층 유해성 같은 경우에는 구분 1만 있고요. 구분 1만 있고 관련되는 사항은 이렇게 감탄부호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의미를 살펴본다면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되어 있는 부속서에 이것이 주기적으로 등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오존을 파괴하여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성질을 말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특정 화합물의 CFC11이에요. 트리클로로플로르메탄 방출량의 B,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유해광물질의 유해성 분류 관련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관련되는 독성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에 발생되는 어떤 유해 요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